사건과 이슈가 있는 곳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디든 찾아가는 본격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일사천리 이충훈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픽앤픽 시간이죠. 오늘 준비한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 같아요? 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번 주는. 탄광 아닌가요, 탄광? 얼굴에 이렇게 분진 같은 것도 묻으신 것 같고. 탄광 아닙니다. 이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에서 일하는 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사진이에요. 네, 지난주에 이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큰 화제가 됐었죠. 네. 저 사진 속의 그 노동자는 엔진을 만드는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자동차 엔진을 만들 때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분진을 빨아들이는 이 집진기가 노후돼서 노동자들이 직접 이 분진을 청소를 한다고 해요. 그 청소를 하고 나면 이제 얼굴이 저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스크가 좀 효과가 없나 봐요. 이제 코 주변 같은 데도 다 분진이 묻은 거 보니까요. 네. 저 사진이 화제가 된 이후에 노동부에서 지난주에 그 현장조사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네.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마스크를 요구하면서 네. 이 작업 환경 개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가 전태일 분신한 거 5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노동자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저 사진 보니까 굉장히 좀 씁쓸한 마음이 그러네요.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대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환경 빠르게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을 각자 전해주시죠. 네, 익산의 한 마을에서는 중증 장애인 시설 이전 문제를 놓고 시설과 마을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 추적 사건 너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는 하루에 이 한 끼를 고민해야 되는 결식 아동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결식 아동들이 무려 33만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오늘 현장인에서는 이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2부 이슈 공방에서는요, 전북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이 전북형 뉴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이후 면회가 금지되거나 또 비접촉 면회로 운영되는 노인 요양시설,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풀어야 할 난제가 많아 보입니다. 최근 익산시에서 한 장애인 시설이 마을 안으로 이전을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양측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11월 2일 익산시청 앞. 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는 주민 20여 명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무조건 들어오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들도 살아야 하니 위치만 좀 바꿔달라는 요구인데 그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나 뭐 재반 환경들 고려해서 당시에 이제 할 수 있었던 최선을 저희는 이제 선택하게 된 겁니다. 마을에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이 들어오면 원룸 임대 사업에 타격이 크다는 주민들과 현재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노후화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복지재단 측.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을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익산시 대학가 인근에 위치한 한 마을. 사건은 마을의 정중앙에 위치한 한 고시텔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이걸 알게 된 게 처음에 6월 초 도면 업자가 들어왔는데 그분한테 이제 여쭤봤죠. 뭐가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 노인 요양시설은 조용하고 괜찮다. 뭐 전혀 반대 의사가 없었고 그러다가 다른 도면업자 3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 말씀이 중증 장애 거주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설계 변경 때문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매매 끝났다고. 저희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마을 달라진 주민 거예요. 총 84세대 가운데 67세대가 인근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룸 임대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 그런데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이 마을 중앙에 들어오면 학부형과 학생들의 기피 현상으로 주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거란 입장입니다. 저희가 상대로 하는 우리의 고객은 일반적인 학부형이에요. 어머니, 여기에 이 시설이 들어오면 저희 집에 아이를 맡겨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글쎄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존에 사는 친구들한테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저희가. 이게 들어와도 이곳에서 산다. 살지 않겠다? 모르겠다. 근데 이곳에서 살지 않겠다가 50% 정도 차지를 해요. 여학생이 많다 보니 어쩔 수가 없죠. 저희로서는 당연히 걱정하는 게 맞는 거죠.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이전 소식을 접한 후 여러 차례 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는 주민들. 마을 중앙이 아닌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을에 이미 중증 장애 시설이 있고 영유아 고아원도 있고 효병원도 있다. 근데 우리가 단 한 번도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고, 응? 그들과 지금 상생해서 잘 지내고 있으니 너희도 약간만 위치를 2, 300m만 옮겨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저희 주민 한 분이 요 길 건너에 내 땅이 있으니 내가 시세보다 싸게 줄게. 거기다 지어라. 우리가 후원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다른 방안을 찾아서 우리 서로 윈윈하는 방법으로 가자. 이렇게 잘 얘기를 마무리를 했어요. 9월 23일 날 내용 증명이 온 거예요. 대화는 좀 복지재단 적극적으로 측에서 했어요. 주민들에게 보내온 내용 통지서. 계속해서 시설 이전을 방해할 경우 사업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 이후 주민들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만저와서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상생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조금 받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라도 비차간에 건네면은 조금은 낫지 않겠어요? 그런 거 저런 것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이렇게 쳐들어오고 방해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런 내용 통지나 보내고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반발해서 그냥 감정이 사나워진 거죠. 그러니까 소통 과정에 뭔가 중증 문제가 좀 장애인 있네요. 거주시설 이전에 마을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아 집회를 시작하게 됐다는 주민 측. 하지만 갈등이 외부로 드러나며 마음고생도 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들어오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들도 살아야 하니 위치만 좀 바꿔달라는 요구인데 그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시고 마치 우리가 장애인을 못 들어오게 막는 것처럼만 보여지는 모습이 되게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우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1996년 개원한 익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34명의 중증 장애인과 30여 명의 직원이 25년째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곳에 건물 노후화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지대 D등급과 지진하중 2등급을 받게 돼서 기능 보강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때 가장 고민을 했던 게 어떻게 하면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한 발짝 더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비록 시설이라는 곳에 생활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익산에 있는 이제 전체 어떻게 보면 지역에 가볼 만한 곳들, 갈 수 있는 곳들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건물 노후화로 벽 곳곳에 균열이 생기며 해당 건물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됐습니다. 진짜 위험해 보이긴 하네요. 그러게요. 또 욕실 타일이 깨지고 물이 새는 등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제 이사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조금 이제 사소한 뭐 물이 배관이 샌다거나 뭐 그다음에 배수로가 막힌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때그때 해결할 정도로만 고쳐서 살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참았던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불편함, 생활 속의 불편함들을 어떻게 보면 여기 사시는 장애인분들이 다 고스란히 다 받고 계신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로 국비와 시, 도비 12억 원 이상이 지원되는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신청한 해당 복지재단. 여러 번의 사업 변경 끝에 현 건물을 매입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복지부에서 제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이제 9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됐고 안전등급 B등급 이상의 건물을 찾아야 한다. 라고 해서 이 건물이 이제 눈에 들어왔고 휠체어 타시고 이러신 분들이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응급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진입할 때 굉장히 용이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나 뭐 제반 환경들 고려해서 당시에 이제 할 수 있었던 최선을 저희는 이제 선택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전을 계획한 장애인 거주시설이 원룸촌인 마을 중앙에 위치하다 보니 주민들이 생존권과 안전권을 이유로 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실 발생이나 안전사고, 장애인분들이 뭐 돌아다니시면서 안전사고 나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어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보험을 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 마을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미흡해 보이고 애초에 안 오면 될 일인데 뭘 이러냐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좀 그런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인데 그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아이들은 정말 아닌데 부모의 마음으로 좀 봐주시면 안 될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복지재단과 주민, 양측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시설 내 거주 장애인들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채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점이 참 시급해 보이긴 하네요. 식구들이 지금 이제 거의 25년 만에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어떻게 보면은 했어야 되는 과정들에 역량이 좀 부족해서 미흡함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또 이제 이분들의 삶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자책이 사실 큽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이 시설과 또 마을 주민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각자의 또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뭐 일단 마을 주민들은 시설이 마을 중앙에 있으면은 뭐 원룸촌 임대 사업 등의 차질이 있으니 마을 네. 중앙은 안 되고 좀 외곽으로 나가달라 이런 입장이고요. 또 시설 측은 보신 것처럼 지금도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루빨리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전지로 정해놓은 곳이 관련 규제에 전혀 어긋나는 게 없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네, 이런 양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준비된 다음 영상 보시죠.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민들은 익산시에 중재 요청을 했습니다. 해당 시설이 마을로 이전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시에 탄원서를 보낸 것. 왜 주민들의 의사랑 상관없이 이런 시설을 그 많은 국비를 써가면서 주민도 모르게끔 할 수가 있느냐. 공청회 요청도 해봤는데 이런저런 거절을 당했었고요, 시에서. 그런 제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사는 뭐 정말 0%도 반영이 안 된 거죠. 탄원서에 답변을 해온 익산시. 시설 내 장애인들은 단독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생존권과 안전권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갈등에 대해 익산시는 어떤 입장일까? 제작진은 익산시 관계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에서는 혹시 마을에 갔었나요? 안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익산에서 한 4억 가량 보조금이 지급이 됐잖아요. 30% 정도, 30% 이상. 네.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사전에 그 크게 공지하지 않은 부분은 사과를 드렸었어요. 드렸고 다른 부분에서는 장애인 인권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또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도 장애인 거주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또 복지시설 이전은 신고제라고 말하는 법률가. 신고 요건만 갖추게 되면 시에서는 당연히 신고를 이제 반려할 수 없고 그걸 이제 받아들여 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시설 자체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서 현실적인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국가에서도 뭐 지자체에서도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지금 그런데 없는 거예요. 지난 11월 6일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복지재단 측은 건물 리모델링을 중지하고 주민들은 집회를 중지하기로 한 것. 양쪽이 팽배하니까 병행선을 이루고 있고 끝에 보이질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에서 일단은 조정 기간을 좀 가져보자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또 어떤 대안이나 해결책이 있으면 찾아보자. 그 대안으로 지금 조정 기간을 둔 거죠. 그게 이제 내년 3월까지면 네. 사실 한 5개월 정도 남은 건데 어떻게 시에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느 한쪽에 중심을 두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들의 안타까운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합의점을 찾는 게 어려워 설득과 보여요. 협의로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다는 익산시 관계자.
하지만 복지재단 측과 주민들 모두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은 반쪽짜리 합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뚜렷한 아직 해결책은 나오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만 하고 공무원들이나 잘해보겠습니다 하지만은 얼마나 잘해서 우리한테 확답을 주는 것이 속 시원한 확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좀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무엇을 선택해서 추진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른 동네로 혹시 갔었을 때 이 상황이 똑같이 안 일어날까, 똑같은 과정이지 않을까, 사실 그런 걱정과 우려도 큽니다. 도내 시설 내 거주 장애인은 약 1,500여 명. 정부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내 장애인 탈시설의 현 주소는 어떨까? 탈시설을 할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최소한 자립급만 해도 한 33분 정도 지원을 해드렸어요. 근데 매년 한두 명, 그게 많으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12분 정도 그렇게 계셨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제는 행정이 나서야 돼요. 시설에 관한 얘기들이 많은데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국 곳곳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늘 부딪혔고 경험해왔던 문제예요. 지역 주민들을 너무나 편견을 갖고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 앞서서 함께 섬하고 섬이 같이 살아가려면 다리를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다리를 놓는 작업을 누가 해줘야 되거든요. 바로 그게 관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 시설 내부 사람들과 시설 밖 사람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키워가는 사이 가장 큰 피해자는 시설 내 거주 장애인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서는 익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전 문제 극적 타결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영상 보니까 사실상 좀 해결이 된 건 없어 보여요. 네, 뭐 표면상으로는 내년 3월까지 조정 기간을 갖기로 합의를 했지만 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 갈등 요소는 하나도 봉합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고요. 네. 또 장애인 시설이 이렇게 새로 들어설 때마다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많이 안타깝네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와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익산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좋은 결과를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